고성이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는데요. 은호의 간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모두가 아는 이유인 우진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을 갖기 위한 거였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성이 추악한 욕망과 거짓.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움켜쥐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정갈한 코트, 단정한 머리,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얼굴. 고성이었습니다. 왔구나. 은호야. 성희는 오래 기다린 사람을 보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바로 올라가죠. 지은호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은호는 심장이 오그라들듯 긴장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성희가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요즘 내 얘기만 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 말 듣는데 엄마 마음이 참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엄마라는 말이 낯설고 많이 어색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가 다시 내려뜨렸습니다. 정말 엄마라서 나를 찾은 걸까? 아니면 재단 이사장으로서 계산을 한 걸까? 의심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 도착하자 성희가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진이 많이 야위었어. 그래도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 말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드러운 조명이 병실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여러 기계가 놓여 있었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코에 산소줄을 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과 서류에서만 보았던 이름, 우진이었습니다. 안녕.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처음 보는 건데 느낌은 꽤 오래 본 사람 같다.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마르셨네요. 은호가 겨우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안에는 걱정과 낯설m, 서운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야. 병실, 다이어트. 진짜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억지로라도 농담을 만들려는 모습에 은호는 우진이 안쓰러웠습니다. 잠시 후 성희가 둘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이 할 얘기 많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은호는 눈을 들어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병원까지 올라온 이유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호야. 성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널 찾지 못한 건 말로 다 못할 사정이 있었어. 지금 와서 전부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다 이해해 주진 못하겠지. 그래도 한 가지만은 믿어줬으면 한다. 내가 널 다시 찾은 이유, 그게 단지 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지은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결국 간 때문도 맞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이식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내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기도 전에 검사부터 했어요. 그건 아무리 돌려 말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 아닌가요? 성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너를 놔줘야 했어.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를 살려야 하고. 성희가 우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선택을 강요받았어. 그때도 지금도. 침대 위에서 우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내 앞에서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드러난 상처는 쉽게 덮이지 않았습니다. 성희 말 뒤에는 말로 꺼내지 않은 말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재단, 지분, 후계, 유산. 지은호는 그 모든 기류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성희는 전화가 왔다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남매 둘만 남았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 그는 천장을 한번 바라본 뒤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내가 검사했다는 거. 엄마가 나 몰래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는 것도 중간쯤엔 눈치챘다.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에 눌러둔 화가 섞였습니다.
내 몸 빌려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진 않았어. 그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살고 싶어. 이건 진짜야. 근데 그게 내 간 잘라서 이어야 하는 인생이면 나는 싫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빚지는 거라서 그래.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맨날 그러거든. 우진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나한테도 항상 계산해. 엄마가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솔직히 질린다. 근데 그걸 똑같이 너한테까지 옮기고 싶지는 않다. 내가 나 때문에 병실에 눕는 거. 나는 진짜 원하지 않아. 그 말 속에는 미안함과 자존심, 체념과 최소한의 양심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고 싶다면서요? 응, 살고 싶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 잘라서 내 삶 붙이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건 엄마 방식이고 나는 그게 싫어. 병실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우진의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이상철의 집. 짧은 알림음이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상철님, 근본 채용 전형에 문장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철은 화면을 스쳐보더니 그대로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또 문자야? 좋은 소식이야?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다정이 물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벌써 동네방네 떠들었지. 그냥 광고야. 상철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의 웃음은 금방 힘이 빠졌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스스로를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취직시험에 떨어지는 실패한 사람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들었던 정중한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험과 열정은 대단하십니다만으로 시작해 결국 이번에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로 끝나는 말들. 잠시 뒤 다정의 휴대폰 화면에는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 황혼 이혼, 남의 일 아닙니다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상철은 그 화면을 스쳐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짓눌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요즘 그런 것만 보네. 말투는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흘렀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봐. 우리도 나이 생각해야지. 나도 애들한테 짐 되고 싶지는 않거든. 다정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지금 이대로는 불안하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상철이 입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랑 같이 늙어가면 손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나중에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천장과 식탁 사이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언제 거기까지 말했어. 그냥 현실 좀 보자는 거였지. 다정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튀어나온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얇은 금을 남겼습니다. TV 화면 아래에는 노후 파산, 황혼 이혼 같은 자막이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다정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는 말자. 요즘 보면 애들한테 다 미루고 살다가 나중에 서로 원망만 남는 부부들 많더라. 이력서를 고치던 상철이 펜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또 그 얘기네. 요즘 왜 그렇게 이혼 나오는 프로그램만 골라보냐.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지. 나도 불안해. 당신 계속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나 싶고. 다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둘의 얼굴이 같이 굳었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겁난다. 근데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부터 포기하는 말은 하지 말자. 이 나이에 이혼 얘기 쉽게 입 밖에 내고 싶지는 않다. 다정은 자신이 던진 단어의 무게를 뒤늦게 느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냥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그랬어. 지혁이도 걱정이고 지환이도 걱정이고 당신까지 계속 떨어지니까 나도 겁이 난 거야. 상철은 긴 숨을 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다시 붙잡을 거야. 일도 그렇고 우리 사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부터 포기하는 말은 하지 말자. 이혼은 정말 끝까지 해보다가 안 될 때 꺼내는 말이지
겁난다고 먼저 꺼내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실. 잠시 후 성희가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한 겹 더 내려앉은 기색이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너희 둘? 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사는 얘기요. 지은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가 살고 싶다고 하네요. 성희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그렇지? 우리 우진이 아직 할 일 많아. 재단도 챙겨야 하고, 아빠 회사도 도와야 하고, 이 집안 유산도 정리할 게 산더미야. 유산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 지키려고 저를 찾으신 거예요? 지은호가 성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저를 끌어들인 거죠? 성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하잖니? 엄마도 사람인데 여기서 버티려면, 우진이 지키려면 이 집도 지켜야 했고. 그러니까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항상 엄마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먼저였잖아요. 저는요?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도구인가요? 순간 병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다가 이내 힘이 빠져 베개에 기대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선택을 거부하겠다는 거야?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네, 안 줄 거예요. 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태로는요. 엄마가 왜 저를 버렸는지, 왜 다시 찾아왔는지, 그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그 진실을 제가 다 듣기 전까지는 제 몸을 도구로 쓰게 두지 않을 겁니다. 성희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우진이 죽으면 재단은, 회사는, 참으려던 말이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너도 이 집 유산 받을 아이다. 내 오빠 무너지면 이 집안도 같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걸 두 눈 뜨고 보겠다는 거야? 그 한마디로 성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재혼해서 들어온 이 집의 자리, 재단, 회사의 유산까지 모두였습니다. 우진이 견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 죽을까 봐 무서운 거야. 아니면 모든 걸 잃는 게 무서운 거야? 지금까지는 은호와 성희가 서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진이 그 사이에 끼어든 셈이었습니다. 성희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 다야. 둘 다 무서워. 엄마가 잘못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근데 너희 둘을 잃는 건 상상도 못하겠다. 사과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성희의 추악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대화를 계속하면 남아있는 정까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 끝 큰 창가 앞,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펼쳐져 있고 도시는 서서히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차가운 유리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이지혁 선배를 찾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지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선배. 지은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 간 안 준다고 말했어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잘한 선택인지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혁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게 내 답이면 그게 맞는 거야. 내 몸은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잖아. 지은호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대신 다른 거 하려고요. 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숨겼는지, 재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려고요. 제 몸을 내놓는 대신 진실은 끝까지 밝혀내고 싶어요. 지혁이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역시 내가 아는 지은호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나도 재단 회계 쪽에서 좀 이상한 서류를 하나 찾았어. 오늘 저녁에 병원 앞 카페에서 볼래? 따뜻한 거 하나 시켜놓고 기다릴게. 우리 같이 까보자. 선배,
오늘 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알지. 그래서 아까부터 전화 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지혁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일 얼른 정리하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은호는 한동안 창가 앞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키워준 정순이가 생각났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혁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은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무렵 병실 안 성희가 다른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우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니까 건드리지 마. 엄마가 늘 그렇게 말하던 서류철이 맨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끌어당기고 표지를 넘겼습니다. 입원 동의서, 검사 결과, 의사소견서 같은 익숙한 서류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처음 보는 양식의 문서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특별 기부 및 유산 지정 약정서 초안. 제목을 읽는 순간 우진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문장을 따라 내려가던 시선이 어느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기증자 후보 지은호, 향후 재단 및 관련 회사 지분 유산 지정 조건. 우진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엄마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무엇을 계산해왔는지가 적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를 어떤 음모에 휘말려 있음을 암시하는 문서 같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병원 창문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손에 든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은호한테도, 나한테도, 나부터 뭔가 달라져야 한다. 병실 안은 여전히 기계음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은호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겨울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